멋스러운 주식을 잘 하지 않아. 100번을 잘하다가 한 번의 버그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사기꾼들이죠. 이 물타기는 절대 하면 안 돼. 상식을 넓히라는. 대충 보면은 다 알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만 구분을 할 수 있어도 돼.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1부 기본편을 좀 공부했다고 하면 2부에 그 실전 투자 편을 보니까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30년 넘게 계시면서 실제 투자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익률은 좀 어떤지,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짜고 계신지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멋스러운 주식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주식,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단 돈을 잘 벌고 있어야 돼요. 네. 지금 가장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산업은 어느 산업이냐?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에 제가 원가표와 판매표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수익률이 대단해요. 근데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연간 한 30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많은 장례식장이 다 먹고 살아요. 이런 저기 그 기업들을 좀 찾아서 투자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크게 수익이 났던 종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진단 키트 중에서 시젠이라는, 네. 시젠이 이제 10,000원대 근처에 있다가 이게 뭐 14만 원까지인가 단기간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디를 가도 시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큰 수익을 이제 준 기업이 됐고, 당연히 숨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그리고 그것이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3년, 5년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하기도 편하잖아요.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이게 문지르지 않고, 너무 자주 열어보는 것도 좋지 않은 게, 농담인데요. 주식 투자한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약이 있대요. 수면제요. 주식을 보고 싶으면 수면제를 먹고 네. 자고, 네. 또 주식이 보고 싶으면 수면제를 먹고 자고, 그 수면제 다 떨어지면 일어나서 한번 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수익이 난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했던 분인데, 지금 이제 SK텔레콤이요. 네. SK텔레콤이 이제 처음에 그 상장될 때 한국이동통신으로 상장이 돼서 공모를 했는데 몇 주 못 받았어요. 그때 아마 공모가가 18,000원? 한 100주도 안 돼요. 작은 수량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거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IMF 이후에 네. 한 주에 40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전의 시장과 이후의 시장이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소위 네. 이제 네. 언택트 관련주라고 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접촉하지 않는,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이제 통신 장비라든지 5G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람들하고 저기 그 접촉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손 안 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창문을 열 때도 손 안 대고 야, 문 열어 했을 때 문 열리고, 네. 닫아 그러면 닫히고, 그러면 이제 뭐 음성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코로나 이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산업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국면이 오면서 또 강화를 시켜준 거거든요. 주식에 대한 매매 트레이딩 시스템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캔쇼라는 AI가 이제 도입이 좀 됐었고,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스템에 AI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변화가 좀 같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 과거보다는 좀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매매할 때 매매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매매 규칙을 누가 정하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입력값은 사람이 주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의 어떤 저기 간섭이 있게 되면은 이 규칙들이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빨리 저기 변화가 되게 생기니까, 네. 이 바뀌게 되면은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잘 맞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맞아갔던 것들이 최근까지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세돌 구단 한 번씩 이겼잖아요. 그 이제 자기네들도 그때 버그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100번을 잘하다가 한 번의 버그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주식은 1987년 10월 19일에 이제 블랙 먼데이 때도 그때까지 프로그램 트레이딩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뭐 대공황이 온다느니 네. 할 정도로 저기 그 버그가 생기니까, 네. 당시에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전 세계에서 저기 그 사라진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한 7,000조 원 정도 돼요. 투자 전략편을 보면 세계적인 주식 투자의 고수들 14명 정도 이제 그 네. 사례가 소개가 되잖아요.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아, 스타일은 이 사람 스타일이면 참 좋다. 어떤 스타일이다.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벤저민 그레이엄은 몰라도 워렌 버핏은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뭘 잘했느냐? 이 사람은 기본적인 그 가치를 계산하면서 미래에 더 좋아지는 것까지도 포함을 한 거죠. 지금 싸지 않더라도 미래에 충분히 더 비싸질 수 있으면
투자를 해라. 버핏이 투자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독점 기업이에요. 독점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 그리고 경영자의 진실성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경영자들이 회사를 다 말아먹어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사기꾼들이죠. 워렌 버핏도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 경영자를 잘 봐라. 그 경영자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봐야 한다. 실제로 이제 매매할 때 우리가 좀 따라할 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제시 베리머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투자 기법을 만들었냐면 피라미딩 전법이라고 만들었어요. 피라미딩.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나눠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오전에 한번 사고 점심에 한번 사고 저녁에 한번 사고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요. 제시 베리머는 일단 사요. 떨어지면은 위험을 관리하는 거고 올라가면 더 사고 또 올라가면 더 사는 거예요. 이 물타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주식 투자는 올라갈 때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죠. 주식을 보는 눈은 그 스승과 제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은 피라미딩 전략.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그 이후에 이러한 책들은 참 공부를 하면 좋을 만하다라는 책을 좀 추천해 주신다고 하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이 바뀌어 나가는 것에 대한 이해.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은 그 이듬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대전망 책들이 나오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죠. 미래학자들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시장이거든요. 인구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또 인구가 줄어들 때 좀 좋아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큰 틀에 있는 그 담론들을 우리가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앙드레 코스톨라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스승한테 질문했던 게 있어요. 스승님, 주식은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다. 주식시장에는 주식과 바보가 있는데 주식보다 바보들이 많아지면 주식을 팔아라. 또 바보보다 주식이 많아지면 주식을 사면 된다.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얘기예요. 이걸 계속 곱씹어 보면 나는 바보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 또 바보 뒤편에 있는 현명한 사람에 속하게 되는 건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주식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어떤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수학을 싫어해요. 수학을 싫어하는 게 산수를 싫어하는 거죠. 계산하고 하는 거 싫어하는데 수학이 싫으면 상식을 넓히라는 거예요. 투자는 상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를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식하면 안 돼요. 종목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잡지를 만든 회사인데 산업부에서 이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특허 출원을 해서 갖고 이제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IMF 그 이후에 있었던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스마트 기기들이 막 나오지 않았을 때, 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있을 때 그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데 그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카메라를 찍을 때 보면 이 카메라는 빛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미지 센서는 빛이 없어도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잡지에 만든 회사가. 근데 이 회사의 주가가 1,000원대에서부터 뭐 2만 원, 3만 원까지 막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다 녹아났어요. 예를 들어보는 거죠. 이제 이 기업이 상식적으로 영업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늘씬한 그 미인을 뽑아서 모델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체중계에 올라가 보세요. 키를 재고요. 이렇게 안 해도 대충 보면은 이 사람이 날씬한지 뚱뚱한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정도만 구분을 할 수 있어도 되는 거죠.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잣대를 대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지금 30년 넘게 이제 주식업에 계시면서 주식 흐름이나 이런 것들 공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한다든지 작은 팁이 있으면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본인의 매매 일지는 꼭 좀 쓰셨으면 좋겠다. 꼭 또 따져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몇 종목 오르고 몇 종목 떨어진지도 같이 옆에다 기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상승 종목 수가 많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시장이 좋은 것이고
상수주모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으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만 움직이고 네. 한국은행에 보면 이제 이코스라고 해서 이 경제 데이터를 좀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이 코스요. 예, 예. 네.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인데요. 네. 거기에 가셔서 이제 뭐 데이터 좀 받아가지고 심심할 때 그냥 그래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네. 하나만 보면은 네. 의미가 좀 되게 작으니까 예를 들면은 국채가 네. 3년물, 5년물, 10년물, 그 다음에 20년물, 30년물, 50년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거래가 잘 되는 것들 해가지고 서로 이제 차이를 내서 그래프가 한번 그려보고 그 그래프가 움직일 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다 쓰여져 있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따져보는 거죠. 다른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와 관련되는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유용해요. 네, 마지막으로 그 독자분들께 한마디 남기시는 어떤 걸 남기시겠어요? 주식 투자는 이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좀 책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고 좀 긴 호흡으로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네. 제가 또 저기 그 책에다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 복리 투자의 원칙이 있어요. 네. 주식은 복리 투자를 하듯이 하는 거예요. 복리 투자는 높은 수익률로 장기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커져요. 1626년에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뉴욕 마야탄을 팔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제 24달러에 팔았는데 미국의 평균적인 금리를 가지고 하면 지금 얼마가 돼 있을까? 복리를 투자하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시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00%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는 어렵지만 성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잘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전업으로 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좋은 책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